오늘은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뭐냐면 어제 얘기했었던 거예요. 청창사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청창사가 지원 자격이 초기 창업이에요. 예비 창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창사에서 PT 발표를 하기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그런데 만약에 발표에서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예비 창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창사 지원 요건에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거예요. 이제 물론 그분들이 실수를 했죠. 왜냐면 발표 이전까지니까 적어도 서류에서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서류를 제출할 때 벌써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류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나는 기창업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이 청창사라는 지원 사업을 지원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난 이제 기창업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비 창업 패키지만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 지원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교육뿐만 아니라 뭐 지원이 진짜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거 지금 다 그 청년 실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창업이라도 해,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창업자가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한테 막 예산을 팍팍 넣어주면서 이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거 공지는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청창사를 지원하려고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예비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한테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예비 창업 쪽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K-스타트업에서 사업공고 한번 연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2019년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좀 내려볼게요. 또 대덕구 경력 단절 여성 성공창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SNK 스타트업 스테이션 예비창업 입주기업 모집, 2019년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예비창업자 모집, JI 지원센터 마포 신촌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 모집, 2019년 기상 기후산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9년 JP 러스텝 제트캠프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네, 대충 첫 페이지에 있는 것만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뭐 많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은 받기가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예비 창업자 그런 지원 사업들이고, 그리고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에서 충분히 내 어떤 퍼포먼스와 역량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창업자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창사로 도전을 하시면서 성급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은 이제 예비 창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지원도 못 받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연락받은 분만 해도 제가 10명이 넘거든요. 그럼 전국적으로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냥 그분들은 이번에 그냥 청창사를 지원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글쎄요, 앞으로 과연 기창업자들 대상으로 예비 창업자가 부딪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비부터 3년까지 이런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예비 창업자부터 3년까지. 그러면은 그 안에 예비 창업자도 있고 뭐 초기 창업자도 있고 이렇게 같이 부딪히니까 예비 창업자도 사실 뭐 할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예비 창업자는 따로 뽑잖아요. 그러면은 기창업자들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에 내가 이제 실제로는 예비인데 매출도 없는데, 근데 청창사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낸 경우라면 기창업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다른 팀들은 다 매출 가지고 하는데 나 혼자 예비 창업자로서 아무것도 없고 시제품 하나 딸랑 들고 가가지고 부딪히기 힘들걸요? 이거를 미리 공지를 했으면 됐는데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요. 제가 오늘이죠? 지금 새벽이니까
오늘 서울에서 절 보러 오시겠다고 이제 컨설팅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표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청창사 지원하시느라고 사업자 등록증 원래 없었는데 이제 내셨거든요. 근데 그분 아이템이 되게 좋아요. 코골이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계장치를 만드셨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사업제안서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분이 예비 창업자로 갔으면 충분히 사업화를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분 또 기술력도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그런 걸 다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사업화로 가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청창사 떨어지고 나서 글쎄요, 이제 기창업자들이랑 부딪혀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좀 억울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든 아니면 어떤 식이 되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를 두 번, 세 번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뭐 주변 사람들이랑 또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좀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정말 우량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거기 기관에서 야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써봤거든요. 일단 청창사 모집 공고에서는 애초에 그러니까 PT 발표 전까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되냐? 이런 게 있어야죠. 예비 창업자의 경우 선정이 된 다음에 협약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완비해야 됩니다. 라는 정도의 문구가 있으면 되죠. 그럼 선정이 된 다음이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내면 되니까. 근데 아직 선정도 되기 전에 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했냐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엔 별표해놓고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기타 예비 창업자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라고 주의사항을 넣어줬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뭐 이거 뭐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 문구에 분명히 있는데 문구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우리가 부주의한 거예요. 우리가. 네, 한 번, 두 번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청창사 말고 다른 지원 사업들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 창업자를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줘요. 너무 많이 뽑고요. 근데 예비 창업자한테는 한꺼번에 막 몇천만 원, 1억 이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비 창업자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창업과 관련된 교육하고요. 그리고 창업비 1,000만 원 정도예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해서 그 1,00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교육을 듣고 반복해서 그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이걸 내놓아 보고 안 되면 실패하고 그럼 또 지원받아서 또 해보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장에서 먹히는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단계에서 초기 창업 지원 사업 단계로 넘어가서 뭐 몇천만 원이든 1억이든 받아서 그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한테 이렇게 반복해서 주면은 그걸 분명히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줄 때 이 사업비를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거나 여기서 어떤 부정부패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그건 다 환수를 해야죠. 그런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죠.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3번이 재창업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한번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사업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그 한 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와 지식과 어떤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뭐 방송도 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막 하면서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렇게 축적된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폐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됐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돈을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지원받은 돈을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재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4번은 심사위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
심사위원을 교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된 팀들이 어떤 팀들이냐면 막 굉장히 신선한 거, 굉장히 프레시한 거, 막 너무 놀라운 거, 막 이런 팀들이 다 선정이 돼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새롭고 너무 신선한 거 실제로 시장에서 배척돼요. 그런 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럼 시장에서 먹히는 건 뭐냐면 예상외로 되게 간단한 거예요. 기존의 제품보다 뭐 하나가 바뀌었다는 거, 기존의 제품보다 뭐 가격이 조금 더 싸졌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장이 판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들 대상으로 하니까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눈에 보이게 우와 신선하다, 이런 거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와 이런 분들이 정말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막 그럴싸하게 이렇게 잘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뭐 개발을 해놨다고 해도 뭐 단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런 거 팔리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 자체를 교수가 아니라 그렇게 그 동종업계에 이미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을 해야 된다. 자, 다음 거는 멘토링을 받았을 때 저 역시도 그랬고, 그리고 저랑 전화 상담을 하신 많은 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인데, 이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받아보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뭐 쓸데없는 말만 하고 가고, 그냥 뭐 자기들은 돈 많이 받고 그런 거 되게 불만스러웠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멘토링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거기에서 그냥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에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그 멘토링을 받은 수혜자 있죠. 그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하고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그 결과가 멘토링 평가가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더 이상 멘토로 위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멘토야? 막 이런 사람들이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멘토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도의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기관을 그 만족도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관 담당자가 멘토링을 아무나 붙여줄 수가 없어요. 아마 멘토 찾느라 엄청 막 돌아다니고 할걸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큰 문제만 안 터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난리를 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도 막 연락하고 뭐 청와대에도 게시판을 올리고 막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은 기관에서 좀 안 좋은 평가가 되어져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기관이 좀 단호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난리부르스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기관 평가가 나빠지는 건 저도 옳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그냥 땡깡 부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단호한 게 맞아요. 그런데 기관 평가를 실제로 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 그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거를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기관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만족도 조사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내년에는 더 이상 그런 기관한테 이런 사업을 주지 말아야죠. 사업비 다 환수하고 그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좀 그런 것들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방송에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중기청이 바뀌겠어요. 그냥 뭐 속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안타깝죠. 예,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주말이네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